안녕하십니까. 교양교육과정 질관리 운영 사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나온 이방실입니다. 반갑습니다. 1차로 우리 교양교육과정 질관리 운영 체계에 대한 사례 발표를 하러 나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이제 질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목표와 지향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서 대학이 교양교육 과정을 어디에 지향점을 두고 가야 하는지부터 잠깐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 아마도 지금 3주기에서도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 게 대학의 교양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출발점을 어디로 봐야 하는가의 얘기는 아마 대학 교육 목표부터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 그 다음에 뭐 발전 전략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전 전략도 저희 이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걸 좀 뭐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이제 도출된 핵심 역량, 그래서 그 핵심 역량을 이루어내는데 교양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게 아마 환류의 주요한 목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도 이렇게 이제 핵심 역량을 도출하고 발전 전략도 고려하고 뭐 산업체 요구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트렌드에 대한 어떤 그런 분석이나 학생의 요구 분석에 대한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교양교육 과정을 도출했지요. 그래서 대부분 환류의 운영 체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진짜 시간이 없는데 몇 시까지 할 수 있죠? 네, 45분? 10분?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양교육과정의 이제 환류 실적 중에 저희가 이제 혁신 사업으로 운영한 교양의 어떤 새로운 시도들을 중심으로 약간 운영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앞서 이제 초반에 저희 이제 그 기조 강연부터 저 앞선 주제를 들으면서 되게 마음에 깜짝 놀랐던 게 학문 중심의 교양이 돼야 하고 뭔가 이 학술적이면서 백화점식의 어떤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해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 찔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 이상적인 이론의 말씀이긴 하지만 실제로 대학 교육에서는요, 이렇게 전문대에서는 체험형으로 운영하고 학생들이 아까도 우리 대구보건대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실제 학생들이 수행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 실제 외우고 배워서 암기하고 되어 있는 그 어떤 지식보다도 더욱 교육에서 앞서야 되는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대학에서 체험형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이론 교과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청학품성이나 4차 혁명 시대의 융합적 사고라고 하는 두 개의 교과목과 연계된 그런 핵심 역량을 다루는 체험형 그 교실을 만들어서 체험형 교과를 좀 운영했었고요. 이 교과는 3시간짜리의 어떤 그런 강좌를 다 이제 체험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1학점을 받게 되는 그런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이 혁신사업단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교실을 다 구성하고요. 그 수업에 필요한 체험형 교재 교구들을 다 만들어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형 교양의 혁신 교양을 이룰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대학의 교양교육 과정을 환류한다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처음 교양교과목 개발하고 운영하고 그걸 체크해서 환류하는 그 큰 틀만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는 교양교육 과정을 제대로 환류하기에는 좀 부족한 체계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나 사례로 해온 게, 저희도 혁신 교양을 이렇게 운영하게 될 때요, 아주 간단하게 하나의 교육과정을 만들게 될 때요, 약간 시범교육을 그걸 개발하시는 교수님들이 하게 했어요. 그럼 이제 시범교육을 하시게 되면 내가 상상한 건 이런 교육인데 그 체험을 하니 그게 아니네. 그래서 여기서 되게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뭐 위기 대응 관리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위기 대응 관리도 아까 우리 조윤경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인문 음악 산책 뭐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뭐 골프 이런 수업을 하더라도 저희 대학은 지금 핵심 역량 기반의 교양 교육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골프 교육에서 골프의 기술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골프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 경험을 하는 저희 핵심 역량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양이 되도록 가고 있는데, 교수님이 하시다 보니까 되게 위기 대응 관리에 뭐 응급처치 이런 건 배웠는데 사실 이 안에서 약간 협업하거나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한 핵심 역량의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간 그런 핵심 역량을 도출하기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 센터랑 같이 협의하셔서 같이 이제 컨설팅을 받아서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진짜 핵심 역량을 다루는 교양 교과목이 되도록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세부 단위의 어떤 그런 환류도 수시로 일어나야만 제대로 된 교양 교육의 환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 설계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 대학이 조금 최초로 이렇게 시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선제적으로 진행한 게 뭐냐면 학생들의 그 수업에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제가 교재에는 좀 실어드렸는데 여기에는 PT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사이언스나 또는 인문이나 또는 예술 또는 건강도 저희가 이제 학과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의 다양한 주제의 어떤 강좌를 개설하고 학생들이 그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10주 안에 5개의 강좌를 들으면 1학점을 또는 10개의 강좌 이상을 들으면 2학점을 부여하는 굉장히 그 창의적이면서 혁신적인 교양을 좀 추구하게 되었는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교양교육이 전문대의 교양교육이 다른 일반 대학의 교양과 동일하게 굉장히 학생 인문학 또는 뭐 이렇게 학문 중심의 학술적인 어떤 그런 기초 교양을 완전히 다 담아내기에 그런 교양도 있어야겠지만 그거로는 저희가 그것만을 운영하기에는 대학 핵심 역량을 담아내기에 너무 한계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이런 체험형 교양과 함께 학생 설계형 교양을 운영하게 되면서 다양한 영역의 그런 체험을 하도록 했는데요. 요번에 이제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이 과목을 운영하게 되면서 저희가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 교과목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혁신 사업이라 이 성과를 도출해내는데 되게 이렇게 좀 많이 애써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학생들이 의외로 이렇게 선택하는 교과목에 굉장히 흥미를 많이 보이고 이수율도 꽤 높고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학생들의 참여 명수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제 이게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가 되게 되면서 학생들이 집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자기 편의대로 해서 학점 이수율이 되게 높았던 그런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이 각각의 이제 강좌들이 정말 오롯이 정말 저희 대학 핵심 역량을 잘 담아내고 있는지도 계속 모니터링해서 환류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운영을 하게 되면서 환류하면서 저희가 이제 보완했던 내용은 이게 3시간짜리를 아이들이 마음대로 수강 신청하는 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시스템을 가지고는 수강 신청을 하기도 어렵고 출석 체크도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하다 보니 환류가 이런 내용이 필요하네 해서 이런 출석 체크나 학생들이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따로 개발해서 보완하면서 이제 교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질 관리에 대해서 빨리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도 앞선 교수님들이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교양교육의 어떤 변화나 혁신을 꾀한다고 한다면 조직과 규정과 지침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저희 대학도 총장님 산하 이제 교무처 안에 창의인성 교양센터를 두고요. 교양센터 안에 이제 이렇게 운영위를 두고 또 평가위를 따로 뒀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와 평가위 안에서도 저희 교양교육 과정에 대한 계속 지속적인 심의와 모니터링이 일어나고요. 이뿐 아니라 교무처 소관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이 이제 심의를 하는데 앞선 교수님이 이게 이제 전공심의와 교양심의도 위원회가 구분돼야 된다는 말씀을 들어서 그렇구나. 저희는 아직은 한계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교양교육을 좀 더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환류가 잘 일어나는 체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센터 하나 그럼 만들면 되는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운영위를 두시는 것도 되게 바람직한데 사실은 저는 이 밑에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뒤에서 보니까 왜 조금 안 보이시기는 하는데 아마 저희 교재에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체계는 뭐냐면 단순히 교양을 전담하는 체계와 운영 환류하는 그 체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류를 돕는 다른 그 옆에 사이드 조직 지원 체계가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처리센터 안에서 학생 이력 관리를 하는 오스토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비교과와 관련된 역량을 주로 체크하고 역량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B 시스템이라고 해서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왜 예전에 NCS 시스템이 이제 구축하고 계신 것처럼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대학 핵심 역량을 땡겨와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는 CB 시스템을 또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CQI 보고서부터 저희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게 되는 모든 그 이제 CQI 보고서들이 다 이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서 이런 시스템적 구축이 좀 저희가 있어서 환류를 하기에 좀 더 용이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두 번째 있는 요것도 IR 센터라고 해서 그 어떤 성과 관리를 하는 주요한 집약체인데 저희 대학은 아직 대학 전체 성과를 하기 위한 IR 센터의 기능은 아직 조금 초보적인 단계고요. 현재로서는 대학에서 일어나는 교육 또는 비교과 교육 관련한 그런 성과 분석까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센터 일을 하다 보면 교수님 이번에 융합 학생 설계 융합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어떤 경향으로 학생들이 이거 수강 신청을 3시간 했는지 좀 분석해 주세요 라는 말을 이번에도 이제 드려서 아마 지금 작업을 해 주실 텐데요. 대학에서 어떤 환류를 하면서 통계적으로 무언가를 좀 도출해 내고 싶을 때 이런 IR 센터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 훨씬 더 좋은 환류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 역량 인증 센터가 저희 이제 그 학교에 설치되어 있어서요. 이 조직에서는 이제 대학의 교양 또는 전공, 비교과와 관련되어 있는 저희가 모든 게 그 역량 기반으로 되어 있는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증과 관련한 거, 그다음에 뭐 비교과 모니터링부터 심의 이런 내용들도 하는 그런 이제 인증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CTL 같은 경우는 저희 교양 강사들 이제 재교육도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LMS 시스템을 운영해 주셔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교양 교과목의 그런 온라인 수업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는 게 이제 저희 이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마도 전체적으로 교양교육과정 환류가 제대로 일어나기 아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체 말고도 이제 규정과 지침에 대한 것도 다 저희가 넣을 수가 없어서 주요한 것들만 좀 넣어놨는데 기본적으로 옛날에 NCS 기반의 교육과정만 운영했던 것을 이제 역량 기반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규정을 바꾸지 않을 수가 없고요. 구체적인 지침도 이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 넣을 수는 없지만 이런 지침에 대한 개정도 반드시 진행되셔야만 3주기 보고서에 좀 쓰실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요. 아까 저기 보건대 교수님 발표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희 강사 이렇게 하다가 필수는 아니고 의무는 아니지만 계속 환류하시는데 그게 정말 좋은 환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 보니 뭐가 어려웠는지 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한번 들어봐. 난 이렇게 했는데 되게 좋았어.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걸 정례화해서 아예 간담회, 평가회라는 말을 붙여서 매 학기 합니다. 그래서 1년도 아니고 매 학기 해서 그 단타로 그러니까 1년을 다 돌아야 환류하고 그래서 대부분 그 환류를 다 돌다 보면 다음 학기는 반영도 못해서 차차년도에 반영하고 막 이러는 게 일어나는데 단타로 할 수 있는 그런 한 학기 차원의 그런 평가회를 되게 많이 갖고 모니터링도 하고 저희가 왜 교기원에서 좀 되게 열심히 해주셨어요 하는 게 이제 저희가 교기원에서 하는 컨설팅 3회 받고 뭐 이런 얘기 등등등.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이제 환류의 시스템이 CQI 보고서에만 있다면 아마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환류가 제대로 일어나기 어려울 텐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체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보고서 체계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어떤 학생 성과 공유하는 이런 환류 지금 저희 1층에 이제 게시되어 있는 여러 전시물이 있는 게요.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큰 행사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학생들이 음악 소양교양 같은 경우에는 막 학생들이 그동안에 배웠던 노래도 막 부르고 댄스도 추고 이랬는데 이제 이번에는 코로나라서 저희가 이제 LMS 시스템에 교수님들이 각각 온라인으로 청학 이 콘서트를 준비하셔서 올려놨죠. 모니터링을 하거나 교사 평가회, 간담회, 뭐 주기적인 교양 컨설팅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제가 보여드릴 게 이제 뭐 여기서 보고서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대학의 교양 교육을 환류하기 위해서 글자가 좀 깨져서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가 주기적으로 센터에서 계속 진행하는 보고서들이에요. 제가 여기다 빨간색으로 조금 칠해놓은 거는 저희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고서도 맨날 똑같은 걸 쓰는 게 아니라 그 보고서 자체의 내용도 환류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역량 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그냥 매뉴얼만 개발하고 역량 기반 교양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만 이렇게 만들게 됐었는데요. 요번에 지금 이제 하고 계신 게 저희 대학의 교육학을 전공하신 교수님 3분, 그다음에 또 5분의 또 유아교육 전공하신 교수님들 이렇게 다 합심해서 같이 이렇게 자문도 주시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교양교육과정 운영이나 품질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연구를 해서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핵심 역량 기반의 대학 교양교육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마 이 안에 프로파일 점검도 일어날 것이고 뭐 교과목 명이나 이런 것도 이제 수정이 좀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보고서들로
저희는 이게 하루아침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15년부터 진행된 것들이 계속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아마 탄탄히 계속 지속되어 왔어서 지금 아마도 교양교육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한 것이 좀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교수님들이 아마 한류다 그럼 다 CQI 이게 그냥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만으로 저희는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는 교과목 CQI를 당연히 작성하세요. 그래서 각 그 교과목을 담당한 교양 담당 교수님들이 자기의 수업한 이번 학기에 대한 교과목 CQI를 담당하셔서 뭐 내가 이런 걸 했는데 다음엔 이런 게 좋겠다. 아이들 반응이 이랬고 뭐 이런 게 더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 뭐 교실 환경이 이게 안 됐는데 빔이 너무 화질이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도 막 써주세요. 그럼 그 환류를 받아서 학과 CQI에서 뭐 센터 쪽에 요구를 하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학과 CQI는 교과목 CQI를 단순히 모아놓는 CQI가 아니라 교과목 CQI에서 이야기했던 것 이외에도 학과가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 학과의 학생들의 대학 핵심 역량이 저희가 전공 쪽에서 이런 것을 다루는데 그것을 더 채우려면 어떤 비교과나 어떤 교양을 우리 과 학생들한테는 좀 추천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환류가 여기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터 CQI 같은 경우에는 창의인성 교양센터랑 저희가 이제 직혁이라고 하는 전공을 다루는 센터가 2개가 있어서 이제 여기는 교양이니까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했던 학과 교과목 CQI 내용 중에서 센터가 이제 환류할 내용들을 뽑아서 센터 CQI로 따로 해서 대학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교무처가 되겠죠. 대학의 CQI는 전공과 교양에 대해서 이렇게 쭉 온 CQI 내용을 가지고 막 엄청난 거를 하진 않지만 요런 건 채택이고 이건 우리가 다음에 도울 수 있고 이거는 3년 뒤에나 할 수 있지 이번엔 못해 뭐 이런 것을 정하셔서 다시 이제 다음 환류에 대학과 학과의 그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환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품질 관리 체계를 만드시게 되려면 저희가 예전에는 시스템이 없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종이로 그냥 써서 제출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시스템이 만들어지다 보니 이 CQI의 분석을 하기 위해 돼야 되는 기본 데이터들이 예전에는 다 따다가 여기다 붙이고 한글 편집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한 방에 그 데이터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경향이 이렇구나, 내가 가르친 애가 이번에 이랬구나, 뭐 아니면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한 방에 보고 개선 환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CQI 보고서를 아예 전산 시스템 안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보센터의 다양한 전산 시스템의 데이터를 땡겨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해서 IR센터 같은 데는 이렇게 교양 좀 분석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청도 드리면서 환류 체계라고 한다면 저희 대학은 이렇게 이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과 센터로 올라가면서 대학으로 가는 이런 체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대학이 사실은 15년 이전부터 이렇게 직기초라는 것을 도입하면서 교양에 대해서 좀 내실을 기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 교기원의 컨설팅을 받기 전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과 위주의 교양을 개설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과가 우리 이런 교양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교무처가 그걸 개설해 주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일인데요. 저희 쪽에 우리 학과는 바리스타를 할래요 교양으로 라고 요청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중하게 죄송합니다만 교수님 이제 학과에서 그 요청하셔도 저희가 그걸 개설해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대학 핵심 역량 기반의 교육과정 개발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족한 무언가를 채우는데 저희가 전략적으로 연구개발 보고서에 이건 바리스타 교육으로 그걸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이 나와서 프로파일이 나오지 않은 다음에는 개설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조금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학이 센터 중심으로 또 교무처 중심으로 교양 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시스템적으로도 프로파일을요 저희 센터가 올립니다. 근데 그 프로파일을 보고 강의 계획서, 평가 계획서는 강사가 올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체제로 대학의 교육이 핵심 역량을 담아내는 교양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시스템적으로 마련해 놓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서 얘기해도 교수님이 가서 다른 걸 가르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조윤경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음악 안에서 학생들이 자기를 이해하는 능력을 가장 어떻게 하면 많이 도출해낼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하셨고 굉장히 그 수업을 잘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런 인식을 많이 하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에 전담기구가 2016에 처음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저희 직기초도 뭐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 막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 2017년을 기점으로
대학이 이런 주기적인 환류의 절차를 밟아가는 이런 환류 보고서들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대학은 전공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양 학점을 늘리는 게 18년도에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18년도에 이런 컨설팅을 받게 되면서 저희 대학이 18, 19, 20에 교양에 대한 굉장히 확대가 일어났고요. 지금 20년에 처음으로 대학 핵심 역량 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서 나름 어느 정도 대학 교양을 자리 잡고 우리 대학의 전체적인 목표인 인재사항을 길러내는데 교양교육과정이 그 역할을 담당하느라 좀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교수님 진짜 시간이 쫓겨서 제가 몇 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말이 빨라서 일단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